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이민 단속국과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붙잡힌 300여 명 모두 석방시키겠다는 건데 전세기를 급파해서 귀국을 도울 예정입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미 이민 단속국의 급습으로 구금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석방에 나섭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전세기를 현지에 보내 근로자들을 데려올 예정이라고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의 대미 프로젝트 관련 현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자 체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급습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초유의 외교 재난이라며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검 수사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미군 기지에 대한 갑작스런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가 이번 사태와 전혀 관련은 없는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미 정부와의 물밑 접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은 미 국무부 차관과 통화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과 함께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유감을 전했습니다. 주미 대사관도 총영사가 이끄는 대책반을 급파해 구금된 한국인들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당국이 체포한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332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JTBC 취재진에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 입었던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수감자들은 열악한 환경을 호소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철창 뒤로 사복을 입은 남성들이 서류를 들고 줄지어 이동합니다. 공장 유니폼도 보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에 붙잡혀온 한국인들입니다. 한국 분들이신가요? 체포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수감번호인 A넘버를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분류가 마무리된 사람들은 잠시 뒤 흰 수건과 짐을 들고 다른 건물로 들어갑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30여 명씩 조를 나눠 조사실로 들어갔지만 나올 땐 숫자가 1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부에서 체류 자격에 대한 추가 분류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 시설을 관리하는 이민세관 당국은 수감된 사람들과 외부 소통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접견은 물론 가족 면회도 제한했습니다. 보안요원과 현지 경찰 역시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며 촬영을 통제했습니다. I'm fixing to call the warden and let him know we checked your journalist, you fine. 취재진은 간신히 기존에 잡혀왔던 수감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체포된 한국인들이 기존의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 모여 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Did you see any Koreans there? Other side? They don't go with us because they don't have a criminal record. 취재진이 한국 언론이라고 밝히자 수감자들은 열악한 상황을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미 전역 수용시설 가운데 비위생적인 환경과 수용자 학대로 악명이 높습니다. 곰팡이와 벌레로 들끓는 샤워시설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수감 중이던 인도인이 치료가 늦어 숨진 사례도 있습니다. 폭스턴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다행히 이번엔 협상으로 해결이 됐지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애초에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추방돼서 5년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지,
구금된 채 넉 달 안에 재판을 받을지 열흘 안에 결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미 이민세관 단속국은 붙잡힌 한국인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며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미국을 떠나거나 아니면 법정 다툼을 통해 체류 자격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제시안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추방입니다. 사실상 자진 출국을 하라는 압박인데 이 경우 5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못하면 4개월 내 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구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10일 이내에 고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 국가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500불 정도 구금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ICE에서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에서는 법정 다툼은 실이익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상당수가 적법한 근로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나 출장 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방식이 더는 어렵게 된 겁니다. 정부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띄워 한국 근로자들을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이번 이민 단속은 현지 정치인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가 신고를 한 인물과 통화를 했는데요. 한국 공장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한국 공장을 콕 집어노린 이번 단속은 지역 정치인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강성 공화당원인 토리 브레넘은 JTBC와 통화해서 자신이 공장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ll, the response was we need evidence, and so I linked them up with the guy that had video evidence. 브레넘은 한국 기업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지 고용 없이 공장 건설을 하고 세제 혜택을 챙기는 건 기만이라는 겁니다. Jobs away, you build a new plant here, you give tax cuts on the back of Georgians, and then they don't get hired, and there are Georgians that need jobs. 브레넘은 단속된 한국인들이 착취를 당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They probably send a lot of money to their handler and back home, might not have much to live off of, slave labor conditions. It's a humanitarian crisis. 하지만 이런 브레넘의 발언은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오해라는 지적입니다. 현대차와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은 한국 전문 인력이 아니면 건설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기업은 10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지역민에게 8,5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책임을 질 거냐며 브레넘에게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와 SNS를 통해 항의가 쏟아지면서 브레넘은 물론 딸을 포함한 가족 모두 SNS 계정에서 사진을 지웠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논의해서 방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황예린 기자, 가장 주목을 끌었던 대통령 공약 사항이죠. 검찰청 조직 개편안은 발표가 됐습니까? 네, 이곳 정부 서울청사에서 방금 전 검찰청을 없애는 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신 기소와 수사를 각각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숭사청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아래에 두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검찰 출신들과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과 국수본에 이어 중수청까지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해 추석 이전 법안 시행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검찰청 개편안은 1년 유예를 거쳐 내년 9월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외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경제부처 권한 분산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세제 기능을 분리하는 건데요.
기재부라는 이름이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세제, 경제, 금융, 국고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신 기재부가 갖고 있던 예산 재정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담당하게 합니다. 이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경제부로 금융정책 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기로 했고요.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 분리하기로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조직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리고 기후 환경 에너지부 신설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환경부를 기후 환경 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산자부가 담당하는 전력 및 에너지 정책 또한 이 기후 환경 에너지부로 옮기게 됩니다. 다만 논란이 있었던 원전 부분이죠. 이 원전을 포함한 자원 산업 그리고 원전 수출 기능은 산자부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고요.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신도시 규모인 27만 호 주택 착공에 나서겠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규제 지역과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고비를 더 죄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역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입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 1,800호가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바뀝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공공임대주택. 1988년 지어진 170세대 5층 아파트인데 363세대로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호 착공에 나서는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연평균 27만 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핵심은 공공 중심의 공급입니다. 부동산 PF 위축, 지방 미분양 증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 역할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LH는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강남 수서, 강서 가양 등에 위치한 3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은 최대 용적률 500% 고층으로 재건축해 2만 3천 호를 공급하고 도심 유휴 부지에 7천 호를 만들 계획입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담보 인정 비율은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기존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줄이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담보 인정 비율은 0%로 제한해 사실상 대출을 원천 봉쇄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군산에 시간당 152mm 넘는 비가 왔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하게 내린 비로 기록됐습니다. 곳곳이 잠기고 전기와 물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멍이 뚫린 듯 비를 퍼붓는 하늘에선 계속 번개가 번쩍입니다. 허벅지까지 들어찬 물을 뚫고 겨우 몸을 피합니다. 이미 집 앞 도로는 강이 됐습니다. 가게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막이 벽을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벌써 물이 다 들어차서 물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물이 막 폭포수처럼 여기서 빠져나가지.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물려져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팔아요? 오늘 새벽 전북 군산시 내흥동엔 1시간 동안 152.2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하게 내린 비로 1968년 군산에서 기상을 관측한 이래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날 오후 8시부터 내린 비는 296.4mm에 달합니다.
막 퍼부서서 저희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요. 막 천둥번개 치고 아파트가 무너나는 줄 알았어. 비가 그친 지 10시간 넘게 지났고 배수 펌프로 계속 물을 빼고 있지만 아직도 지하엔 이렇게 물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폭우가 올 때마다 물에 잠기는 나운동엔 올해 배수 시설까지 새로 만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배수관로를 굉장히 큰 걸 15회 묻어줬어요. 그 올해는 피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한 번에 쏟아지니까.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진 일부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고 익산과 전주 구간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또 곳곳에서 수도와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간 데니까 여기 이제 노인네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이제 걸어 다니려니까 좀 많이 힘들죠. 전북 익산과 김제 일대에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초가을 폭우로 전북 지역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밤사이 쏟아진 비로 보신 것처럼 군산 곳곳이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이 옮겨가면서 많은 비가 왔지만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 영동에는 이번에도 빗방울만 찔끔 내렸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긴 건지 박상욱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도로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여기 전봇대 앞에 차를 세워놨었는데 차 문 직전까지 물이 찼었어요. 정강이 높이까지 찬 빗물에 자동차는 물살을 가르며 움직입니다. 운전자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밤사이 전북 군산엔 시간당 152.2mm, 충남 서천엔 시간당 137mm의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와 부딪혀 남북으로 폭이 좁은 선형강수대가 강하게 발달한 탓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에도 전남에 최고 80mm, 부산과 울산, 경남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엔 강릉 4.8mm, 속초 5.5mm 등 빗방울만 조금 떨어졌습니다. 서풍을 타고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이 산맥을 넘어서지 못한 데다 비구름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영동 지역에 비가 오려면 동해상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야 하는데 올 들어 비구름이 중부지방보다 남부지방에 더 많이 유입되고 동풍의 영향도 적게 받으면서 강원 영동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은 평년의 40.2%, 대관령도 강수량이 평소의 43%에 그쳤습니다. 태백과 속초도 평년의 절반 정도만 비가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가을까지 이어질 경우 물 부족은 물론이고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에게 나흘 뒤에 다시 출석하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번 주 중에 국회 표결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1일 특검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출석에 응한다면 역대 통일교 총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한 총재는 오는 8일을 출석일로 정한 특검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뒤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건진 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교단 차원에서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특검 소환을 앞두고 전관 변호인들을 선임하며 수사에 대비해왔습니다. 특검팀은 각종 청탁이 한 총재의 지시 아래 이뤄졌다는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업무 보고 문건 등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11일에서 12일 사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집니다. 한편 특검팀은 내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추행 사건 해결에 미흡했다며 전원 사퇴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자진 사퇴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휴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조국혁신당 지도부. 당내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저희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못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비당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해명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읽힌 데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라는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조국 혁신당 행사에 참석해 피해자를 감싸는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비난해 논란이 됐던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부담과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과 관련해선 당 차원의 윤리 감찰이 진행 중이었는데 당 관계자는 원장직 사퇴는 징계와 별개라며 윤리심판원에 회부할지 여부를 당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최강욱 전 원장을 향해 정계를 떠나라고 공세를 폈고 조국 원장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SNS에 고기인지 된장찌개인지 사진이나 올리며 웃고 떠들 시간은 있어도 정작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할 시간은 없었습니까? JTBC 유정화입니다. 조금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안에서 사임하란 요구가 이어지자 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도쿄 연결해보죠. 자, 정원석 기자, 이시바 총리가 결국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됐네요. 네, 이시바 총리는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사임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에 대해 적절한 때에 책임을 지려고 했다면서 자신이 사임하는 만큼 내일로 예정돼 있던 자민당의 임시 총재 선거 확인 절차도 필요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관세와 투자에 대한 양해 각서도 서명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령도 발표됐다면서 자신의 일은 매듭 지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은 의미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민당 총재를 새로 뽑을지 말지를 두고 원래 내일 자민당이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다시 뽑자는 쪽이 언론사 자체 조사를 통해 과반에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진 요구가 거세지는 등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자 이미 당내 민심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임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일본 총리는 누가 유력합니까? 네, 일단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결정하면서 자민당은 총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고 결선까지 갔던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상, 그리고 지난해 1차 투표에서 3위를 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하지만 누가 신임 총재가 된다고 해도 일본 총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내각제이긴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연거푸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인데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야당이 연합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부산에 외로운 마음들을 이어주는 라면 카페가 있습니다. 매달 1,000명씩 왔다 가지만 라면은 좀처럼 줄지 않는데요. 라면 냄새 가득한 사랑방에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끼니 떼면 시끌벅적 웃음소리와 함께 입맛 돋우는 라면 향이 골목골목 번집니다. 찬거리가 마땅찮은 90대 할머니부터 도시락을 챙기지 못한 직장인까지 손님은 다양합니다. 여기에선 누구나 좋아하는 라면을 골라 마음 편히 끓여 먹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계산을 할 필요도 눈치를 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분식점도 없고 편의점도 없거든요. 돈 주고 먹으라 해도 먹었을 건데 무료에다가 반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 라면 카페 지난 6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2,400명이 찾았습니다.
라면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줄어들면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화수분 같은 공간인데요. 끊이지 않는 기부와 후원이 그 비결입니다. 그동안 기부된 라면은 3,400개, 후원금도 2,400만 원이 넘습니다. 훈훈한 소식에 아랫동네 마트와 마을 동장, 병원, 지역 독지가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는 겁니다. 부산 사투리가 가미된 끼리라면 카페는 또 다른 기적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함께 끼리 묵자. 가출 청소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래서 집에를 가야겠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던 한 중년 역시 매일같이 40분을 걸어와 이야기꽃을 피우며 고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갈 데가 있다는 거. 오늘은 어떤 라면을 먹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기 삼복도로 전경도 보고 80살 할아버지는 함께 청춘을 바친 옛 동료도 만났습니다. 아까 한 사람 나간 사람은 옛날에 저사서 같이 일했거든. 그런 게 너무 반갑고. 끼리라면 카페의 온정이 널리 퍼지면서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도움의 손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 위치한 정부 청사 건물이 현지 시간 7일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 건물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건 전쟁이 일어난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건물 옥상과 상층부가 무너지고 불이 났는데 아직 내부 사상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우크라이나 정부 주요 부처 사무실과 장관 집무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3명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 등을 막기 위해서 미리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스스로 단정 짓지 않으려고 한다. 작품마다 폭넓은 캐릭터 소화력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배우 김고은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머리가 쇼컷이신데 이런 머리를 소화할 수 있는 분이 얼마 안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그래도 좀 부지런히 길러가지고 이 정도 길이가 된 것 같아요. 네. 지난해에 영화 파묘로도 이제 또 주목을 크게 받았잖아요. 네. 천만 배우 타이틀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좀 남아있나요, 그 작품은? 일단은 제 인생에 1000만이라는 숫자를 경험하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또 소중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 해에 이제 연기로 상을 많이 받게 돼서 잊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묘라는 작품을 저한테 맡겨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작품으로 인해서 또 제가 조금은 폭이 넓어진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폭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서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그 대살구 타는 장면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기도 하고 스크린으로 그 결과물을 직접 보셨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제 눈에는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했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그 장면을 좋아해 주셔서 네.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번에는 이제 OTT 시리즈 은중과 상연이 공개를 앞두고 있어요.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은중과 상연이라는 작품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은중이라는 인물과 상연이라는 인물의 두 여자의 10대부터 40대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고요. 조력 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0대부터 40대까지 함께 해왔던 친구가 조력 사망에 동행을 해주기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과연
좋은 관계란 무엇인가?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10대에서 40대를 연기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나이대별로 좀 생각한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연기하실 때? 사실 뭐 외형적으로는 20대 때는 제가 조금 살을 찌웠어요. 네, 막 얼굴에 젖살도 네. 이렇게 통통하게 있고 뭔가 그런 사진들을 찾아보면서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 20대 때는 조금 찌우고 30대 때 조금 빼고 40대 때 조금 빼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외형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나이대에 가장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40대는 사실 안 가본 아직 나이대잖아요. 네. 뭐랄까, 나의 40대는 어떨 것 같다 이런 상상도 좀 하면서 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가장 큰 변화는 20대에서 30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대에 겪은 것들을 30대 때는 또 많이 지혜롭게 그것들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40대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대되는 나이이기는 한가요? 모르죠. 앞에 4가 달리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까 근데 말씀하실 때 그 얼핏 드는 생각은 고은 씨는 뭐랄까 친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그런 절친들만 아는 고은 씨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요? 제 모습. 제가 글쎄. 네. 좀 제가 그냥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이제 웃기다는 얘기를 좀 많이. 네. 좀 웃긴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유머 감각이 좀 있는. 네, 총동원하는 느낌인데 이제 뭐 개그를 계속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빵빵 터지던가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표정이나 이런 네. 제스처들이 약간 그 짓궂은 장난기 많은 것 네. 그런 익살스러운 모습이 종종 보여서 네, 장난기가 좀 많은 네. 편이에요. 보고 싶네요. 10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10년 뒤에도 배우를 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좋은 배우가 돼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어떤 좀 생각을 하실까요? 그때그때마다의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의 방향으로 나는 가고 싶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의 제가 좋은 배우다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배우의 방향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기준에서 생각하시는 좋은 배우의 그 정의가 있나요? 이 직업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각자의 파트와 영역이 있고 그 가치는 다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래도록 여러 캐릭터로 여러 작품으로 저희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르면 내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말 사이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조치를 확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